검게 그을린 손등의 주름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봄볕에 반짝였습니다. 강순이는 호미로 텃밭의 잡초를 정성스레 뽑으며 먼 산을 바라봤죠. 70평생을 살아오며 거친 손은 그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 같았어요. 순이는 이 작은 시골집이 자신의 원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그 날들이 오늘따라 선명했습니다. 16의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하며 밤마다 촛불 아래 교과서를 붙들었죠. 그때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순이는 믿었어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아들 정민의 목소리에 순이는 허리를 폈습니다. 멀리서 정민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아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 어엿한 30대 건축가로 성장한 모습은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마침 잘 왔다. 엄마가 점심 준비했으니 손이나 씻고 오너라. 정민은 수도가에서 손을 씻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이 허름한 집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정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결혼하려고요. 다음 주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이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죠. 기다리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아들이 좋다면 엄마도 좋다.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아들의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는 아닐까? 순이는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란 사실을 세상에 알고 있다는 점이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괜찮으면 그 아이 데려올 때 이 집으로 와주겠니? 정민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그럼 어머니 정체는? 순이는 아들의 말을 손짓으로 끊고 미소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만나고 싶구나. 정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어머니의 비범한 머리와 꿋꿋한 고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수진이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순이는 태연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이미 단단히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시골 할머니였으니까 그저 모든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보다 진지함이 더 묻어났어요. 평생 자수성가한 여자 사업가로서 순이는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 단순히 돈과 지위를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죠. 백만장자인 사업가가 아니라 그저 시골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로서 며느리를 만나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어요. 그도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만 보고 다가오는 것이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진의 순수한 마음을 믿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수진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순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떠난 후 그녀는 오랜만에 장롱을 열어 가장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사업가로서 입던 고급스러운 의상들은 모두 도시집에 두고 왔죠. 이곳에는 그녀의 진짜 과거가 담긴 소박한 물건들만 있었어요. 다음 날 순이는 일찍 일어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오히려 그런 통증이 그녀를 더 현실적인 가난한 할머니로 만들어 주었죠. 그녀는 이런 생활이 낯설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후에도 종종 이 시골집에 와서 밭일을 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이제 며칠만 더 준비하면 되겠네. 순이는 볕에 타는 얼굴을 손등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고급 화장품으로 관리하던 피부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그저 시골에서 평생 살아온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일주일 후 정민의 전화를 받은 순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예비 며느리 수진을 만나게 될 터였어요.
순이는 자신의 계획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법이지. 순이는 오래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이것이 그녀의 원래 모습이었죠. 화려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닌 고된 삶을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의 진짜 모습이요. 이른 아침, 맑은 공기가 시골집 마당을 감쌌어요.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들고 싶었죠. 마당의 꽃들에 물을 주며 그녀는 오늘의 만남을 생각했어요. 어떤 아이일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급히 앞치마를 매만지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마치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죠. 차에서 정민이 내리고 고지어한 여성이 뒤따랐습니다. 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살폈어요. 이수지는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죠. 도시 여성의 세련됨이 물씬 풍겼어요. 순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아이가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여기 수진이에요. 정민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그 뒤로 수진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순이는 일부러 흙이 묻은 손을 훔치며 꾸벅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고생했구나. 이런 시골 구석까지 찾아오느라. 수진의 눈이 잠시 놀란 듯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정민의 어머니가 이렇게 소박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을 테죠. 순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공기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수진은 진심 어린 말투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순이는 수진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들어가자꾸나. 점심 준비해놨단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벽지, 그리고 단추한 살림살이가 전부였죠. 정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수진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순이는 투박한 밥상을 차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음식이라 별로 없구나. 맛있게 먹어주렴. 수지는 곧바로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푸짐하네요. 직접 기르신 채소인가요? 순이는 살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모두 내 손으로 가꾼 것들이지. 식사 시간 내내 수지는 정민보다 순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시골 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텃밭 가꾸는 법을 물었죠. 그녀는 시골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낯선 환경에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외인데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보기엔 도시 아가씨 같았지만 의외로 적응력이 좋아 보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이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진을 시험해 볼 계획이었어요. 내일 새벽에 밭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늙은이 혼자 하기엔 좀 벅차서 말이다. 순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많이 서툴겠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순이는 수진의 대답에 살짝 미소 지었어요. 과연 말뿐인지 진심인지 내일 알게 되겠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순이는 수진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준비된 모습이었죠. 벌써 일어났구나.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수진은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일찍 주무신다고 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실 것 같았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었죠. 순이는 속으로 놀랐어요. 도시에서 온 젊은 여성이 시골의 생활 리듬에 이렇게 빠르게 적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물을 길어와야겠다. 저기 우물에서 물을 퍼와주겠니? 수진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순이는 낡은 양동이
두 개를 건네며 우물가로 수진을 이끌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정민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동이를 내려서 물을 담는 거야. 조심해, 무거울 테니. 순이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며 수진의 반응을 살폈어요. 수진은 처음에 양동이 줄을 놓쳐 당황했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일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녀는 투정 부리지 않고 묵묵히 해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머님? 수진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해내는 모습이 의외였죠. 그래, 잘했다. 이제 저기 밭으로 가자. 아침 식사도 거르고 두 사람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수진에게 잡초 뽑는 법을 가르쳤어요. 도시에서만 살았을 수진에게는 분명 낯설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녀는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수진이 허리를 펴며 물었어요. 그녀의 손은 이미 흙투성이었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았지. 힘들지? 그런 고운 손으로 이런 거친 일을 하려니. 수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만 오랜만이라 좀 서툴러요. 순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진의 말투나 행동에서 거짓말 같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점심 먹을 시간이네. 들어가자. 3시간 동안 밭일을 한 후 순이는 수진을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햇볕에 빨갛게 달아올랐고 몸은 분명 고단해 보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미로워했죠. 집에 돌아오자 잠에서 깬 정민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흙투성이가 된 수진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순이가 말을 막기도 전에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어머님께 많은 걸 배웠죠. 순이는 수진의 대답을 듣고 그녀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선입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해. 순이의 말에 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오히려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틀째 아침 순이는 더 일찍 수진을 깨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대지가 어둠에 잠긴 시간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고된 일과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는 속으로 오늘쯤이면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일찍 나가야 해. 채소 좀 팔아야 생활비가 나오니까. 수진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씻으러 갔어요. 얼음장 같은 새벽 우물물로 세수하는 것조차 투정 없이 해냈죠. 순이는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분명 도시의 편안한 생활에 익숙한 아이인데 이렇게 적응력이 좋다니. 시장으로 가는 길 수지는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기꺼이 들겠다고 나섰어요. 순이는 고맙다며 건넸지만 사실 그 무게로 수진이 힘들어하길 바랐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걸었어요. 어머님, 이 채소들 모두 직접 기르신 거예요? 정말 신선해 보여요. 순이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손으로 가꾸지 않으면 뭘 먹고 살겠니? 시장에 도착하자 장터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여러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치고 있었죠. 순이는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채소를 진열했습니다. 수지는 어색하지만 열심히 돕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강할머니, 오늘은 누구랑 왔수? 옆자리 상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구니를 정리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색시될 아이다. 상인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도시 아가씨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힘들어서 못 살 텐데.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수진의 반응을 살폈어요. 하지만 수진은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순이의 채소는 항상 인기가 좋았거든요. A급 식당에 납품되는 야채라고 하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녀의 채소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하며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아가씨, 이 상추 얼마요? 2,000원이에요, 아주머니. 오늘 아침에 딴 거라 정말 신선하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상인 역할에 녹아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 깎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했어요. 순이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분명 세련되고 교양 있는 아가씨인데 이런 소박한 일상에도 잘 적응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 순이는 수진에게 간단한 김밥을 건넸어요. 수진은 고맙다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이는 목이 마르냐고 물었고 수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순이는 시원한 식혜를 사서 건넸어요. 많이 힘들지? 순이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파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차네요. 순이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더 이 아이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기에는 이른 것 같았죠. 순이는 내일 더 힘든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구나. 더 힘든 날이 될 테니 각오해. 예보대로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시골집은 더욱 분주해졌죠. 지붕에서 새는 곳을 확인하고 마당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 되겠구나. 순이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수진을 깨울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장날까지 고된 일을 시키고도 불평 한마디 없던 수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닐세. 며느리 될 사람이라면 이런 날에도 견뎌내야지.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방 안은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갔지? 순이가 의아해하며 부엌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아,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비가 와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된장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수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는 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종종 요리법을 찾아보곤 했어요. 맛은 어머님만 못하겠지만 순이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간이 조금 샜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순이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 밖에 나가기 힘들겠다. 순이가 말했어요. 수진은 창밖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저기 구석에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순이는 고개를 돌려 수진이 가리킨 곳을 바라봤어요. 정말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순이가 일부러 방치해둔 것이었죠. 이런 날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한 작은 함정이었어요. 아이고, 저 지붕은 매번 문제야. 비가 그치면 내가 올라가 봐야겠구나. 이 말에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정민 오빠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떨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은 바쁜데 이런 일로 부를 수는 없지. 수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빗물 떨어지는 곳에 대야를 놓고 천장은 수건으로 막아두면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수진은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큰 대야를 가져다 놓고 수건으로 새는 부분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 비를 맞으며 배수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말리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에 젖은 채 묵묵히 일하는 수진의 모습이 갑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그때의 자신과 닮아 있었죠. 저 아이 정말 대단하구나.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민은 늦게 도착했지만 수진과 순이가 함께 준비한 저녁 식사는 풍성했어요. 수진은 순이의 지도 아래 시골 음식을 배우며 열심히 준비했고 그 모습에 순이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다 해결했지 뭐니. 순이의 말에 정민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죠.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정민이 설거지를 자청했고 수진과 순이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는 수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죠. 첫날의 선입견과 달리 수진은 모든 상황에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참을성을 배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게 자랐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죠.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순이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시 아가씨 같았지만 그녀에게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예상치 못했어요. 대학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겨우 대학을 다녔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이의 마음은 점점 더 열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겉모습은 달랐지만 속사람은 똑같이 강인했죠. 그래서 정민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오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해 있었죠.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수진을 시험하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진아. 순이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정민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어요. 수진의 진심은 충분히 증명되었죠. 정민아, 수진아, 내가 너희에게 사과할 게 있구나. 정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에게 정직하지 못했단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었죠. 준비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내일 우리 함께 서울로 가자꾸나.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골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려 공손히 인사했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지만 정민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준비됐니? 이제 가볼까? 순이는 평소와 다른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달랐어요. 낡은 시골 할머니의 옷이 아닌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의상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죠.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순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2시간 남짓 달린 차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님? 수진이 물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자 SH그룹이라는 대형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서들이 줄지어 서서 순이에게 인사했죠.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여직원이 공손히 인사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수진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창문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수진아,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야. 이 SH그룹의 회장 강순이란다.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순이와 정민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민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수진아.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어. 순이는 탁자 위에 있던 사진 액자를 들어 수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순이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시골에서 태어났단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16세 상경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공부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조금씩 사업을 일구었지. 순이의 이야기에 수지는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골집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내 원점이지. 아무리 성공해도 그곳을 지키며 초심을 잊지 않으려 했단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됐어. 요즘 젊은이들이 진심보다는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와 정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도 어머님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순이가 놀랄 차례였죠. 뭐라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시골집인데 책장에 경영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손톱은 너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텃밭의 채소들이 너무 완벽했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거든요. 순이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눈치챘다니? 그래도 계속 연기했던 건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머님처럼 믿음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며느리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수진아,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순이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민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시골집에도 자주 가요. 제가 텃밭 가꾸는 법도 더 배우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아는 며느리를 얻게 되어 그녀는 더없이 행복했어요. 그래, 함께 가자꾸나.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어요.